저희가 NMC가 전문적인 정신과 병원이 아니고 폐쇄병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들이 그동안 오픈병동으로서 교육이 폐쇄병동하고 틀리게 교육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서는 감염 환자를 볼 수가 없고 NMC에서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폭력적인 환자들을 볼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병원 얼마 전에도 저희 원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폭언이야 뭐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폭행건 같은 경우는 정신과 환자는 여러 명이 간호사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저지가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만 있다 보니 물론 보안에다 연락을 해서 들어오는데 보안이 들어오는데도 10분 15분 이상 걸립니다.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사건에서 10분 15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원내에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환자가 폭력적이어서 난동을 부릴 때 간호사 셋이 들어갔는데 셋이서 한 사람을 저지를 못해서 너무 열악하게 저희가 노출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일을 하는 걸 떠나서 너무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있고 이런 걸 이 현장을 계속 있어야 하나 이런 회의감까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NMC에서 작년 9월, 10월부터 중앙감염병 병원 지정에 관한 걸로 얘기는 있고 조직체도 지금 몇 명 지금 미비하게 지금 준비는 들어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인력이라든지 뭐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포장이 아닌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파견을 하라 그러면 파견을 했고 전담병원 지정이 됐으면 전담병원 지정에 대한 역할은 매우 충실히 한 반면에 그렇다면 이 끝났을 때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파견 직원 간호사들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반면에 심지어 전담병원 지정에서 해제까지 이분들은 가족과 떨어져서 그 긴 시간들을 외로이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됩니다. 감염 전염될까 봐 외로이 숙소와 직장만 오고 가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전염병이 다시 전염돼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정작 누가 여기에 응대를 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벌써 되고 공공병원에 이러한 심각한 간호사 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간호사 처우 개선비 등 정책적 수당을 총 인건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저 위원장님께 꼭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이 또한 총 인건비에 묶여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보상 문제나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한다면 공공병원을 떠나는 직원들을 잡을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어도 이러한 총 인건비에 묶여서 접근할 방법이 없는 것이 공공병원의 현실입니다.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부산의료원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1월 달에 그 확진 환자 받기 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65억입니다. 근데 2월 달에 확진 환자 받고 실제로 3월, 4월을 코로나 확진 환자만 받았는데 그때 저희 병원이 이제 벌이는 수익이 15억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50억 차이가 나는데 보너스가 없는 달에 한 달 직원 인건비가 35억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병상 소개 기준, 병상 공실료 기준을 해가지고 3월분으로 딱 한 번 저 지방 의료원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돈이 35억입니다. 그럼 35억을 받으면 한 달 직원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다른 의료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거는 지금 정부에서 잘 봐주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가 지방 의료원들이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도 살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소요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직원들이 얘들 월급을 걱정하고 수당 같은 걸 지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됐다면 저희는 그냥 잘 공공의료 나름 수행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를 저희가 당연히 맡아야 될 책무가 있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쳐다보면은 임금 체불을 걱정하고 그래서 최근에 뭐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이라든지 그 국가적인 위상이 뭐 높아지는 그 K 방역이나 이런 말들이 많이 도는데 실제로
또 지부장 입장에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솔직히 굉장히 많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일선에서 이렇게 하는 곳들은 지금 이렇게 임금 체불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도대체 그렇게 지정 명령만 내려놓고는 얼마만큼 감히 살펴보는 발생하는 손실분에 비하면은 대부분 지방 의료원에 비하면은 인건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시급한 일이라서 가을에 2차 뭐 또 이렇게 한 번 더 코로나가 대유행된다는 말도 있는데 또 학생들 개학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당장 국가에서는 권역별로 국가감염병 병원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시간적인 소요가 걸릴 것 같고 지방 의료원 입장에서는 당장 2차 대응이든 3차가 오든 계속 일선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 안 시켜주면은 병원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월급을 줄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각 의료원들은 이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긴축 재정을 이제 직원 인건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지방 의료원들은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이제 긴축 재정하다 보니까 이게 노사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키고 그리고 병원에 또 간접 고용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직원들의 그런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간접 고용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나 그러니까 원치 않는 무급휴직 그리고 인건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이중 악화되는 이런 지금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장비, 뭐 운영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살펴주시기를.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되고 공공병원이 이렇게 전담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메르스 때도 사실은 뭐 공공의료 강화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점점 흐지부지 되고 뭐 정말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예. 지방의료원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전담병원 하면서 임금 체불에 불안해하고 있고 항상 조합원들이 나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임금은 나옵니까 지부장님? 예, 이 얘기를 항상 물어보고 결국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뭐 우리나라의 K 방역이 참 뭐 좋고 뭐 굉장히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는 K 방역 좋은 건 알겠는데 지방 의료원은 임금 때문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진짜 이런 공익적인 손실 보전을 위한 운영비 정도는 정말 좀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상급종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국가적 재난이 터졌을 때 민간이긴 하지만 공적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급종합은 무엇을 할 것이고 보건소는 어떤 역할, 의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초기에 이렇게 공적 마스크 전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의료 이게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에 마스크를 2-3개밖에 안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틀 3일씩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었고 저희가 마스크를 신청하는데 신평원 등록 종사자 수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기준이. 근데 신평원의 등록 종사자 수는 뭐냐 하면 정규직이거든요. 근데 병원 안에는 정규직 외에 직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마스크를. 그래서 병원에서 실제 확진자 외에 감염 환자 외에는 덴탈 마스크를 쓰게 해줘야 되는데 덴탈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KF만 갖다 주고. 아니 병원은 이게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보호구나 필요한 시설 장비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에 마스크는 이 공적 마스크를 보면서 시설 장비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공급받아야지 안 그러면 다 각 기관별로 각 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병협에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장비를 지원해 줄 때 70%, 80%, 100% 다 안 해주는 이유는 본인들이 정한 장비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뭐 어떤 저장 공간을 확보하든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서 그런 필요한 물품 공급할 수 있는 물품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확보가 안 되면 회사라도 그걸 담당하는 회사라도 업체라도 좀 관리를 해가지고 가격을 좀 통제해서 병원들이 좀 일정한 가격에 그런 보호구나 장비들을 사들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정부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더 시급하게 그 지원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민간 중소처럼 그냥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손실되는 그런 병원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지원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해서부터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현상이 있으면서 저희 병원도 점차 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료 전달 체계가 계속 붕괴되고 의료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저희가 또 회복하는데 그만큼 더 긴 시간이 들지 않을까. 지금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위기에 빠진 이런 공공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지역사회 병원으로서 충분히 공적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병원들이 공공의료 병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이번에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위층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환자가 늘지 않으니까 선별 진료를 우리가 꼭 해야 될까?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의해서 가장 취약계층이 먼저 타격을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의료계 안에서도 민간 중소병원 안에서도 저희 같은 중소병원들이 먼저 큰 타격을 가장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생존의 위기에 이제 몰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요. 대출 관련해서도 조금 문턱을 좀 낮춰주시거나 그리고 메디칼론 쓰는 것에 대한 가지급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지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 우선 지원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의료기관은 이 부분에 거의 그 빠져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해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우선 기업 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기업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의료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은 이제 신천연합병원은 가까스로 만들었는데 실제 이걸 받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채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의료기관의 특성상 신규 채용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사람이 나가서 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건 1년 상시적으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의 조건이 신규 채용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청년 고용 지원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병원이라면 감염 관리에 대해서만큼은 1등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나라든 간에. 근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게 왜 안 지켜지고 있냐? 저희가 지금 병동에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120명 소독조를 해가지고서 이제 원청에서 아산병원에서 하청에다가 120명 돈을 줬어요. 줬는데 모집을 하다 보니 사람이 모집을 못하다 보니까 37명 해서 중단이 됐어요. 중단되는 원인이 뭐냐면 소독 개념을 갖다가 잘 활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 소독 개념을 한다면은 하청업체 또 감염 관리하고 서로 매뉴얼을 짜가지고 하청업체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끌고 가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 이거는 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청에서 돈 도로 내놔라. 아산병원에서. 그래갖고 중단돼 갖고 지금 한 40명만 그 소독조가 있습니다. 병동에. 원래 120명에서. 인원을 제가 추정하는 데다 인원을 야간에 해서 야간에 소독하고 쓰레기 빠고 바닥까지 싹 청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간에 출근해가지고 뭐를 어디를 닦고 쓰레기 빠기 바쁘지. 그래서 제가 꼭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의 안전권, 노동권 이게 실제 보장이 되어야 모든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까 특히 이제 이 격리 환자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폭력적인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의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이제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들까지 포함해서 병원 내에서 일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그리고 아까 또 제안됐던 그 임산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명확한 이 보호 대책을 제도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안전권을 보장하는 과제가 있고요.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뭐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던 임금 체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 돼야 되는 금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고용 안정도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코로나19는 거의 전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시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노동
또 위험 노동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대책들이 제도화돼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공공병원에 있어서 이런 코로나19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시간의 근무나 휴일 근무 이런 데 따른 추가 인건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질병관리청 성격이나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이런 것들은 또 정부에서도 약속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이 이제 코로나나 감염병이 앞으로 상시화 그리고 뭐 토착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응하려면은 이 국가 방역 체계, 또 진료 체계, 또 의료 안전망 구축, 또 그것을 위한 재정 확보까지 해서 네 영역에 걸쳐서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의료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상병 수당하고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돼서 관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K 방역의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웅들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웅이라면 좀 꽃다발도 받아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뭐 보상은 못 받더라도 좀 그래야 되는데, 영웅들이 한 달 먹고 살 거를 매달 걱정해야 되고 임금 걱정해야 되고 고용유지 걱정해야 되고, 이게 영웅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을 보면서 저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건의료 인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인력 확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공의료가 가장 중요하다. 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야 된다. 저는 답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진이 아니라 재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의료진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재벌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들과 의료진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진들이 정말 무섭지만, 내가 감염이 될지도 몰라서 무섭고 두렵지만, 내가 의료진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감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투입이 됐고, 내가 대구로도 달려갔고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들도 공공, 민간 구분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먼저 설치하고 방역에 엄청나게 다들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없다라면, 저는 누가 앞으로 제2의 유행이 됐을 때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일자리가 없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부상을 당해 있고, 그리고 또한 가게가 무너져 있을 때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쟁을 함께 치러냈었던 소위 각급 단위의 이 보건의료 병사들이 이제 일상으로, 또는 일상이 아닐지라도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이들의 일자리,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근로조건의 문제, 또한 더불어 나서 그것에도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음엔 누가 전선에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6월 달서부터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또한 공공병원에 있어서의 지역별 이른바 설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장 시작하는 요구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노 총총회도 진행하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코로나19 이후에 이미 1차 전쟁이 치렀다면 2차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구축하는 겁니다.